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2월 27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 주말은 PCE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어요. 네, 지난 금요일 날 PC가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됐고요.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주요 지수부터 보시면 다우, S&P 500 다 1%를 조금 넘게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69%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면 금융이랑 소재 업종만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외에 9개의 업종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IT라든지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부동산 다 1% 넘게 하락을 했고 산업재나 필수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업종은 약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결국 PC가 높게 나오면서 이러면 또 국채금리가 올라갔을 것 같고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금융주는 그래도 네. 플러스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매크로 쪽 보시면 10년물이 다시 7bp 정도 오르면서 3.94를 기록을 했고요. 네. 2년물은 12bp나 올랐습니다. 4.81 오. 기록을 하고 달러 인덱스도 한 0.6% 올라가면서 105.1을 기록을 했고요. WTI나 천연가스 다 1% 한 4% 정도씩 넘게 오르면서 WTI는 배럴당 76달러 그리고 천연가스가 한 2.3달러였던 것 같은데요. 2.5달러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다 그죠? 너무 네. 너무 단단해서 탈이다 그죠? 네. 2년물이 4.81이니까 지난번에 4.7 나왔을 때 2007년 6월인가 이후로 가장 높다고 했는데 이러면 그 이후로 또 이번에 또 고점을 갱신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한 23,0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도 한 23,400불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쪽도 잠깐 보시면 애플 한 마이너스 1.8%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1.6% 기록을 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 한 2% 정도씩 다 하락을 했고요. 메타는 0.1% 정도 하락했습니다. 또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은 최근에 들어오면서 조금 종목의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제는 지난 금요일은 2개의 종목만 나왔습니다. 소재 쪽이랑 금융 쪽 이렇게 한 종목씩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장에 그래도 신고가를 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소재네요. 소재. 네. 린드 PLC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네, 섹터별로도 종목 살펴보시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도 오르면서 금융주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금융 쪽에 JP모건 한 0.9%, 웰스파고 0.8% 상승을 한 반면에 블랙록 같은 경우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약세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랑 천연가스가 조금 올랐었는데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강보합 그리고 옥시덴탈 0.4% 마이너스 기록을 했고요. EOG 리소시스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실적은 잘 나왔을 텐데 아마 가이던스가 유가가 좀 빠지면서 가이던스가 약간 부진했던 것 같고 주가는 4% 넘게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4.4%나. 예. 네, 연초 이후로도 11.8% 그렇게 하락을 기록하니까 지수 올란 거에 비해서도 네. 굉장히 언더퍼폼했고 그죠? S&P 500이 연초 이후로 지금 금년 시장 빠졌지만 3.4% 오르고 나스닥이 지금 8.9% 정도 올랐는데 연초 이후 11.8%. 옥시덴탈도 6.3%, 쉐브론도 9.5% 이제 빠지면서 역시 이제 유가가 연초 이후로 지금 5.2%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도 빠져 있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긴 한데 EOG 리소시스가 특히나 좀 많이 빠졌고 다른 섹터는 또 어떻습니까? 네, 반도체 쪽 보시면 엔비디아 마이너스 1.6, TSMC 마이너스 2.2, AMD도 마이너스 2.1 기록을 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쪽 보시면은 포드도 마이너스 1.6, 루시드 마이너스 3.2, 리비안 마이너스 4.7 기록을 했고요. 또 리오프닝 쪽에서도 카니발이라든지 에어비앤비 이런 종목들이 한 2% 넘게 하락을 했고, 또 헬스케어 쪽에서도 시가총액 그 헬스케어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 모두 다 1% 넘게 하락을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헬스케어 쪽은 방금 에너지 쪽보다 더 심하네요. 유나이티드 네, 헬스 그렇습니다. 그룹이 YTD로 그렇죠. 네, 마이너스 한 8.7, 그리고 J&J 존스앤존스도 YTD로 마이너스 11.7, 일라이릴리도 마이너스 한 12% 정도 연초 대비해서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예, 그 나스닥의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 아무래도 금리와 금리 공포 때문에 이제 빠졌으면 쪽 필수 소비재는 그래도 또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겠나 했는데, 필수 소비재의 월마트만 강보합을 했고 코카콜라랑 P&G 이런 것들도 약보합으로 네, 그렇습니다. 끝나고 헬스케어 섹터도 다 1% 이상 좀 빠지면서 약간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쉬는 느낌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PCE인데요. 일단 숫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PCE가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5.4%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원 PCE가 전월 대비 0.6%, 그리고 근원 PCE 전년 대비 4.7% 증가를 하면서 모두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달보다도 조금씩 높게 나온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 해에 발표됐었던 수치들, 그리고 지난 분기 4분기에 발표된 GDP에서도 PCE가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발표된 10월, 11월, 12월 PC 이런 수치들이 모두 상향 조정이 되면서 조금 높게 나왔고 약간 기저 효과가 발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좀 살펴보시면 사진 1번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퍼스널 인컴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개인 소득이 131.1 빌리언이 나오면서 0.6% 전월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맨 위에 있는 0.6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2%인데 이게 DPI라고 하는 가처분 소득입니다. 이게 2% 전월 대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아래에 이 PCE 개인 소비 지출이 1.8% MOM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 PC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PC가 전월 대비 0.6%, 그리고 근원 PC가 0.6%,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PC가 5.4, 근원 PC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사진 2번은 이 PC 안에 있는 또 세부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PC는 보통 굿즈와 상품이랑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 상품 중에서도 이제 듀라블이라고 하는 내구재, 그리고 난 듀라블 비내구재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굿즈라고 하는 상품이 전체의 한 33%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또 한 66%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모터 비클 앤 파츠 이게 전체 312 빌리언 중에 78 정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푸드 서비스 앤 어코모데이션 이쪽에서도 거의 한 70 정도 차지를 하면서 서비스 쪽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스pen딩이다, 그죠? 지출에서 만슬리 이제 지출에서 변화인데, 지금 여기서 모터 비클스 앤 파츠 자동차와 부품 요 부분이 78%나 증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비중에서 따지고 보면 한 4%인가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비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이게 너무 크게 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비중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컨슈머 스펜딩이 312.5 빌리언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 모터 비클스 앤 파츠가 78 이게 늘었다. 절대 금액이네요. 금액입니다. 퍼센티지가 아니라. 그렇네요. 전체가 312.5 빌리언 해가지고 3,125억 달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모터 비클스 앤 파트가 78억 달러. 그리고 음식 서비스 그리고 숙박 이쪽에서도 한 69.4 빌리언 달러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네,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인 거는 가솔린 그리고 에너지. and other 네. energy goods네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나요? 스펜딩인데? 전년 대비 증감률이니까요. 네. 증감액. 네. 증감액. 전년 대비 증감액이군요. 네, 아, 증감액이요. 네. 예. 그렇네요. 자꾸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여러 수정치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진 3번에 봐주시면은 그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서 빨간 박스로 쳐놓은 곳이 리바이스드 된 거입니다. 그래서 노벰버 11월치에서도 리바이스드가 됐고요. 12월에서도 리바이스드가 됐는데 왼쪽에 11월 달부터 보시면은 퍼스널 인컴이 0.3%에서 다시 수정되면서 0.4%로 그리고 12월에서도 0.2에서 0.3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래에 디스포서블 퍼스널 인컴 DPI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도 previous랑 revised 이렇게 보시면 11월 달, 12월 달 모두 수정치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4번에는 지난 4분기 GDP에서도 보시면은 수정치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 빨간 박스로 쳐놓은 거 보시면 PCE 프라이스 인덱스가 3.2에서 3.7로 상향 조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아래는 근원 PC입니다. 이것도 3.9%였는데 수정치가 발생하면서 4.3으로 또 상향 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네, 지난 발표치들에서 이런 것들이 다 상향 조정이 되면서 약간 기저 효과가 발생했던 것 같고 이번에도 발표치 모두 다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숫자가 튀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4분기에 상향 조정된 숫자가 누적되면서 기저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거기다가 먼슬리로도 시장 예상치보다 좀 상향했기 때문에 12월 수치도 좀 높게 나왔고 네. 1월 수치도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소매 판매나 또 네. CPI 이런 것들, PPI 이런 것들 다 상향 조정된 거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추이를 보니까 2020 사진 1 추이만 보더라도 2022년 9월부터 6.3 헤드라인 PC가 6.3, 6.1, 5.6, 5.3 갔다가 이번에 5.4가 나왔다 그죠? 네. 예, 그리고 근원 PC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5.2, 5.1, 4.8, 4.6 갔다가 4.7. 네. 예,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떨어져야 우리 제롬 파월 의장님께서 괜찮아 하실 건데 야 이러면 또 금리를 갖다가 확 올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이 되는데 일단 페드 워치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얼마 지금 예, 일단 나오죠? 페드 워치를 주말간 봤었는데요. 이게 또 지금 보니까 약간 수정이 됐는데 일단 어쨌든 3월, 5월, 6월에 25bp씩 3번 더 인상을 할 것으로 약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11월 달에도 뭐 25bp 인상을 할 거다 약간 이런 확률이 한 35%로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올해 최종 금리를 한 5.5% 정도 보고 있고 올해 뭐 금리 인하를 약간 기대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세미 페드 워치 상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기대는 좀 없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CME 페드 워치에서 그래도 3월 22일 날 네. 25bp 올리는 확률이 여전히 72%네요. 그렇습니다. 5월 달에도 25bp 인상 확률이 한 66% 그리고 또 6월 달에도 25bp 인상 확률을 한 54%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의 인하는 좀 없는 것으로 현재는 좀 나와 있긴 합니다. 예, 요 정도가 지금 시장에 딱 네.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50bp로 다시 올릴 확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낮게 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최종 금리가 5.25 정도지 않았겠냐 하다가 지금 5.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주식 시장도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 10년물 국채금리가 3.9에서 4.0 그리고 2년물이 4.8 전후 왔다 갔다 하면 주식 시장은 여기서 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못 올라가는 그런 얘기를 지난주 월요일이나 뭐 우리가 계속 하게 됐었는데 S&P 500도 지금 딱 4천이 깨졌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3,970. 지난 금요일 날 깨졌습니다. 그렇죠. 네. 뭐 우리 최 장군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여기서 금리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어닝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닝은 일단 뭐 다음 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어닝이 이렇게 좀 슬로우해진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약간 이제 박스권으로 시장을 조금 봐야 되고 저희도 뭐 2월달 시장을 약간 조정성으로 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시장이 박살나려면 말 그대로 고용 쪽에서도 이제 실업률이 4.5% 6% 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지금 아무튼 극단적인 비관도 맞지 않고 극단적인 낙관도 맞지 않는 그런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지표 잠깐 살펴보시면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이번에 67로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66.4였는데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대비해서도 높게 나왔는데요. 사진 5번을 봐주시면은 여기서 파란 선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이고요. 그리고 초록색 선은 현재에 대한 기대 지수, 그리고 빨간 선은 향후에 대한 기대 지수인데 그냥 거의 바닥 찍고 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표를 해주는 미시간대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4.1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원래 한 4.2% 정도를 봤는데 한 0.1%포인트 낮아졌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9%로 뭐 변동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인플레이션이 일단 약간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미시간대 쪽에서는 설문조사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의 추이랑 우리나라 코스피의 추이랑 조금 동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선 보면 상당히 이제 바닥 찍고 올라와 있는데요. 모양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PC 발표 이후에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시면은 제임스 블러드 여는 총재는 팬데믹 이후 경제 전환이 잘 이루어지면 연착륙이 가능하다. 인플레가 향후 몇 분기 또는 몇 년 안에 잡힐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페드가 이 신뢰를 유지를 하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현재 페드의 신뢰는 1970년대보다는 훨씬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3월달 회의에서 50bp 인상을 하자고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경제가 위축되더라도 심각한 다운턴을 아닐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연준은 노동시장을 망가뜨리지 않고 인플레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시장과 페드 간의 이 괴리가 크게 좁혀졌다라고 하면서 최종금리는 5% 이상 한동안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잔 콜린스 이 총재도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 심각한 다운턴 없이 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메스터 총재와 비슷한 발언을 했고요. 또 필립 제퍼슨 이 연준 이사도 노동 분야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고 서비스 분야에 노동 비용이 가중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라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코멘트 하나는 연준은 노동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고 인플레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노동 시장을 계속 신경 쓰고 노동 시장이 망가지면서까지 물가를 잡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좀 특징 종목 살펴보시면 일단 메타가 지난 금요일 날에 그 최근에 뭐 GPT라든지 바드라든지 또 이런 AI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메타에서도 대규모 AI 언어 모델인 이 라지 랭귀지 모델, 그래서 LLM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또 연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또 라마라고 하는데 AI 연구자들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성능은 이 GPT 3.0 그리고 구글의 친칠라 AI라는 게 있고 또 구글의 PALM, 팜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크기는 좀 더 작아서 GPU나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을
적게 사용을 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성능 또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메타는 신청자에 한해서 라마 모델을 공유할 계획이고 신청자는 연구나 비상업 용도로만 라마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한 7% 넘게 좀 하락을 했었던 것 같은데 스타트업 비상장 기업인 그리고 디자인 툴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피그마를 20빌리언 규모로 인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었는데 미국 법무부에서 반독점법 위반 등으로 소송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반독점법 여부 심사 중에 있고요. 다만 어도비 측은 올해 안에 거래 종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리고 미국이랑 영국, EU 등에서도 규제 당국과 논의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7%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발표를 한 기업으로는 이 콘서트 회사인 라이브 네이션인데요. 여기가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잠깐 살펴보시면 주가가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일단 매출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를 했고요. EPS는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일단 콘서트 매출이 전년 대비 66% 그리고 티켓팅 매출이 전년 대비 34% 그리고 스폰서십이나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44%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뭐 리오프닝 등으로 인해서 잘 나왔는데 실적은 좋았는데요.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다시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서 콘서트 티켓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 그 티켓팅 마스터라는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리고 또 약간 그 기계들이 또 그 홈페이지 열리자마자 바로바로 막 구매를 하잖아요. 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몰리게 되면서 사이트가 다운됐고 약간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켓 마스터 이쪽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3배나 많은 수요가 몰렸고 트래픽이 너무 몰리게 되면서 약간 서버가 다운됐다. 그리고 이 티켓을 파는 홈페이지가 이 라이브 네이션, 이 티켓마스터 밖에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독점 여부나 그리고 또 안표상 이런 것들 때문에 청문회까지도 나중에 열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10%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 티켓마스터가 미국에서 1등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브 네이션 쪽에서도 이 티켓팅을 다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 공연을 할 때 가격이 $30라고 하면 라이브 네이션이 거기다 $12를 얹어서 뭐 팔고 하고 있는데 티켓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반독점법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안표상들이 또 공연장 앞에서 또 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면서 나중에 좀 청문회까지 할 수 있다라고 네, 좀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 동안 그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도 연례 주주 서한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일단 실적부터 좀 보시면은 지난해에 순손실이 약 22.8빌리언 기록을 했고요. 4분기의 이익은 18.16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54%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외환 손실이라든지 투자 이익 감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지난해에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버핏의 코멘트를 살펴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미국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었을 때는 아직은 없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미래에 나랑 다른 경험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에 반대되는 네.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때는 네. 그러면 네. 미국은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데 네. 떨어지는 거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투자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미국에 투자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꼭 그 제가 방금 생각했던 그런 부분 말고도 약간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기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투자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도 좀 담겨져 있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미래에 나와 다른 경험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주주 소환이니까 주주들한테 네, 얘기한 그렇습니다. 거다,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의 움직임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놓고 단기 시장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 말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변동성도 심하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버핏 선생님. 네. 지난해 순손실이 22.8빌리언이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뭐 한 25조, 네. 한 26조, 7조 환율에 따라서 예, 그 정도 이제 나긴 했지만 이 주총 가보면 또 잔치예요, 그죠? 예. 예, 그 버핏의 수익이 작년에 22조 8조 났다고 해서 22.8빌리언 났다고 해서 주총장이 뭐 싸한 분위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면.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매니저들이 뭐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식사하다 보면 이번에도 갈 거냐 막 예, 뭐 기분 좋게 이번에 가는 게 또 혹시 버핏 선생님 보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계속 갈수록 이제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단기 시장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예,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쭉 해놓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순손실의 내용이 투자 쪽에서 나온 네. 거거든요. 투자 쪽에서 주식이 하락해서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순손실이 나서 전체가 순손실로 이렇게 기록된 거고 조정으로 하면은 이 순손실 자체를 일회성이라고 보고 하면은 이익으로 또 계상이 될 수도 네네. 있는 부분이고 이게 다 갭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네, 네, 다 갭 이렇게 기준입니다. 해서 순손실이고요. 네. 만갭 기준으로 네. 해서는 또 이익으로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버크셔스의 주가가 한 4% 정도 올랐어요. 작년에 예. 안 빠졌네요. 예, 그래서 이야, 이 참. 보이는 그 실적상으로는 갭 기준 실적상으로는 순손실이라고 네. 하더라도 주주들 차원에서는 작년 그 험악한 장에서 4% 수익이 났으니까 참 행복한 네. 거죠. 그렇네요. 예. 네.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그 자사주 매입을 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네, 자사주 매입도 뭐 지난 4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로 했었다 이런 글도 좀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하긴 뭐 그 보험사도 갖고 있고 그죠? 예, 보험, 철도, 철도. 뭐 이런 에너지 뭐 이런 것들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예. 주식 투자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자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 네. 주가도 플러스 났고 그러니까 주총에서 분위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어서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는 내구재 수주 그리고 잠정주택 판매 건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또 중요한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고요. 또 수요일 날에는 또 핵심인 ISM 제조업 PMI 컨센서스가 48이고요. 지난달이 47.4였습니다. 그래서 전월보다 조금 높게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요. 컨센서스가 54.5, 지난달이 55.2인데 전월보다 좀 둔화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택가격 지수라든지 소비자 신뢰지수, ISM에서 발표를 해주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조 PMI가 또 살짝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저는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뭐 43 가고 40 가면서 정말 경제가 하드랜딩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시장은 이제 박스권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박스권 속에서 이익이 나는 기업들이 막 빵빵 튀어오르거든요. 지난번에 엔비디아였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적 좋게 나오면 주가는 또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려면 경기가 하드랜딩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네, 좀 남았습니다. 아 맞다. 네. 미국은 이 분기가 워낙 그죠 많이, 딱딱 떨어지지 않고 뭐 네, 1월 맞습니다. 결산, 2월 결산 법이 있다 보니까 네. 계속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회계연도에 따라서 또 다르다 보니까요. 이게 중요한 기업들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 놓았는데요. 몇 가지만 좀 보시면은 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준비디오 그리고 워크데이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크루즈 쪽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그리고 소매 판매 업체들인 타겟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로는 뭐 오토존이라든지 오토파츠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장 마감 이후에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그리고 수요일 날에도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 이런 회사들 실적 발표 있고요. 또 소매 판매 업체들이 계속 나오는데 로우스라든지 달러트리 그리고 코엘스 또 수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세일즈포스, 스노플레이크, 옥타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베스트바이나 메이시스, 크로거 중국 기업의 빌리빌리 장 마감 이후에는 또 핵심 기업인 코스트코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브로드컴 반도체 회사이고요. 네. 또 쇼핑 쪽에 노드스트롬, PC 쪽에 델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니까 이번 주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꽤 많이 네.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하네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회계 연도가 좀 다 다르다 보니까 네. 1년 내내 이렇게 실적을 계속 봐야 될 있습니다. 것 같은데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한 주도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